안녕하세요. 면역학 강의를 맡게 될 최명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면역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면역학이란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그리고 이 면역학이 포함된 그런 대학의 학과들, 그리고 어떤 그 시험들, 그리고 이 면역학을 이제 배우는데 여러 챕터들이 장이 있어요. 그 장마다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순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면역학을 이제 공부하는 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면역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면자가 뜻하는 게 그 면한다, 면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병, 과거에는 역병, 병을 뜻하는 거였는데, 즉 면역학이라는 것은 역병, 즉 병을 면하게 하는 것이니까, 병에 안 걸리게 해주는 것을 어떤 원리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면역학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있으면 우리 몸 밖에서 요 병원균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그 곰팡이나 이런 진균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 몸이 아닌 그런 것들이에요. 이 병원균에 대해서 인체, 우리 몸이 방어기 전 어떻게 방어하고 이들을 제거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생명과학, 생명과학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생명과학의 한 분야를 면역학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면역이라는 면역은 병을 면하, 병에 안 걸리게 해야 돼요. 그럼 병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병원균 같은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정말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지 것하고 물질하고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하고 비자기 물질, 즉 비자기,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그 비자기, 내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물질들하고 서로 구별을 해서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사람이 있어. 그럼 여기에 우리 몸 밖에서 비자기, 즉 내 몸에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런 비자기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 물질들하고 비자기 물질들을 구별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제거해줘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세균, 자, 요게 세균이라고 보게 되면, 요 세균이 이렇게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렇게 비자기 물질, 이제 비자기 물질 같은 것들이 있죠. 비자기 같은 물질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면은 비자기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제 면역 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이 면역 세포들이 이 비자기 물질들을 제거하는 전쟁, 싸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면역 세포들이 비자기 물질을 제거할 때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면 열도 날 수도 있고 또는 뭐 알레르기 같은 것도 유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비자기 물질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놈들을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다,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면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서 내 몸에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비장의 물질들을 구별해가지고 이들을 제거하고 없애가지고 내 몸에 해를 끼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면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면역학이 이제 면역학이 교과 과정에 포함된 여러 이제 학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역학을 이제 배우는 것은 대학에서 자연과학 대학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요. 특히 자연과학 대학 중에 생명과학과에서는 반드시 또 요 면역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과대학, 그 다음에 치과대학, 그리고 약학대학, 그리고 수의과대학 같은데, 그리고 요 사범대학 중에서 생물교육과 같은 데서는 요 면역학을 꼭 필수적으로 배우는 요 학과들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면역학이 이제 포함된 이제 시험들을 보게 되면 이 면역학이 포함된 시험들은 요 MD-피트, 즉 미트, 디트, 피트라고 해서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그 다음에 디트니까 치의학전문대학원, 그 다음에 피트는 약학전문대학원, 이런 데서 그 생물시험이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이제 면역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변리사 시험에도 요 생물 관련된 그 시험이 출제가 되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도 면역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편입시험이 있는데 요 편입시험은 상위권 대학에 생물 관련된 학과들이 있어요. 뭐 생명과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화학과라든지 뭐 환경공학과 이런 데도 포함이 되고 뭐 식품공학과도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상위권 대학에 이렇게 생물과 관련된 그런 편입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의대나 의치대 또는 수의대 편입시험에도 요 면역학이 분야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편입. 그 다음에 임용고시, 임용고시 시험에도 생물 관련된 그 분야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면역학이 꼭 들어가고요. MCAT이라고 또 미국에서 그 의사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도 또 생물 과목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면역학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공무원 시험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이제 생물 관련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생물학 또 뭐 생물학 개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요 생물 관련된 시험에도 이제 면역학이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보건의료직 같은 경우에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게 되면 공무원 시험 중에 보게 되면 임업직이라든가 또는 생태 관련 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수의학 이쪽도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연구사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생물학 연구사라든가 뭐 생화학 연구사 이런 다양한 공무원 시험에도 요 면역학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이제 이번에 그 면역학 강의에서 이 면역학 강의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여러 장들로 쭉 구성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면역학 책에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기본적인 그 면역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개론적으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면역학이란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 그리고 면역에 관련된 면역세포, 그 다음에 면역기관들이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면역세포라는 건 예를 들면 뭐 B세포라든가 T세포라든가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면역에 관련된 세포들을 볼 것인 거고, 그 다음에 면역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림프계라는 게 있습니다. 림프계 중에
뭐 림프절 또는 골수, 흉선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좀 볼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 뇌제 면역, 그 다음에 4장부터 9장까지는 적응 면역에 대해서 볼 겁니다. 뇌제 면역이라는 것은 뇌제,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면역 시스템을 뇌제 면역이라고 하고, 이 뇌제 면역에 대해서 3장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9장은 이 적응 면역인데, 이 적응 면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출생한 이후에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복잡하고 특이적인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고, 그러한 면역 체계를 적응 면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응 면역에 관련돼 가지고 B세포라든가 T세포, 그다음에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4장부터 9장까지 적응 면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10장하고 17장까지는 면역하고 관련된 다양한 여러 또 증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점막 면역계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이 면역학하고 관련돼 가지고 핫 이슈, 아주 이제 과학자들도 면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이렇게 또 많이 집중된 분야가 점막 면역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점막 면역계라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가 소장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소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점막이 소장의 표면에 이렇게 소장 상피세포의 표면에 이 점막층이 있어. 그리고 점막이 분비되는 그런 곳에서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면역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상인의 경우는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 비자기 물질들을 제거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 같은 게 생겼을 때 그 암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났거나 또는 면역에 관계되는 세포들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그 면역 결핍에 대해서 볼 거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에이즈라고 부르는 그 HIV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면역 결핍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민 반응이라는 것이 있고, 과민 반응이라는 것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좋은데, 이게 면역작용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요.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우리 몸에서 예를 들면 열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요 기관지 같은 데가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숨을 못 쉰다든지, 기도가 막혀서, 또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또는 혈관이 확장돼 가지고 혈장 성분들이 혈관 밖으로 많이 나가서 혈압이 떨어지는 이런 다양한 그런 과민 반응 증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말벌 같은 데 쏘였을 때 이렇게 기도가 수축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알레르기, 꽃가루 같은 거에 반응을 해서 기침이나 콧물 같은 게 난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은 내가 내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기나 조직 또는 골수 같은 거를 몸에다가 이식을 하죠. 그 이식할 때의 기본 원리는 뭐고, 그 다음에 이식을 했을 때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신장을 내가 이식을 받았는데, 이식된 신장이 이게 잘못하면은 괴사를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원리가 뭔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자가 면역인데, 자, 자가 면역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면역 세포들은 내 몸의 세포나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비자기 물질, 즉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공격하는데, 자가 면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면역 세포들이 내 몸의 세포, 내 몸의 세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병이 유발되게 되는 겁니다. 또는 특정 항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내 몸의 물질에 결합을 해가지고 몸에 이상 증후군들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면역 같은 것들을 볼 것이고, 요 자가 면역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레이브 병이라는 게 있는데, 요 그레이브 병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어떤 항체라는 물질이 갑상선을 여기를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막 촉진돼서 다양한 병적인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들을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종양 면역에서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종양이라는 것은 이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발생하더라도 면역세포들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 종양, 암세포들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는 암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크게 다양한 종양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양 면역에서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감지하고 또는 그런 죽이는 여러 가지 기작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18장. 18장은 면역 치료제인데, 이 면역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공격을 한다든지 어떤 약품 같은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또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다양한 면역 치료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이 면역학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 또는 실험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이 실험 방법이라다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좀 어렵습니다만 엘라이자라는 것들도 있고, 이런 엘라이자라는 실험을 보게 되면 항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실험법인 거고, 그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다중 클론 항체냐, 단일 클론 항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요 19장에서는 면역학 연구 방법, 기법, 이렇게 이제 확인을, 다양한 기법들을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으로는 19장까지 해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각 장마다는 또 소제목들이 있어서, 그런 소제목들은 각 강마다 또 자세히 또 다르게 할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 면역학 이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매 수업 시간마다 첫 번째는 이론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론 설명이 쭉 끝나게 되면 기본 예제 문제들을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풀어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강의 마지막에는 요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각 강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역학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인데,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 면역학을 이제 교수님한테 배우더라도 대부분의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내가 배웠는데도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는 학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이해를 해서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시험을 치러요. 제 경험을 보더라도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 때 면역학을 배웠는데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방법은 책 한 걸 다 외웠어.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좀 어렵게 가르치죠. 대부분 경우에. 그래서 이 면역학을 배울 때 공부하는 방법은 그래서 어려운 과목이니까 어려운 과목일수록 어떻게 한다? 기본 개념, 즉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숙지를 해야 돼. 즉 면역에 대한 기본 개념,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개념을 반복적으로 숙지해가지고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단어를 이렇게 확장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면역학에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큰 개념, 아주 중요한 큰 개념들을 먼저 이해한 후에 좀 세세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즉 처음부터 너무 세세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세세한 부분을 이해한다. 자, 세 번째, 이 면역에 관련된 전문 용어들을 숙지를 해야 돼. 각 과목마다 각각의 과목마다 그 분야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학에서도 쓰는 그 전문 용어들, 단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생소해요. 처음 면역학을 배우게 되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전문 용어들을 또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게 글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반드시 이 개념을 설명한 그림들, 잘 요약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큰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세세한 내용까지 같이 이해해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해가 어려운 내용 또는 어떤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들은 이해가 잘 안 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을 진행하는 저한테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답변을 통해서 해줄 테니까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면역학에 대한 공부 방법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면역학 수업에 대한 진행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부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면역학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용이 다소 어려운 것이 나올지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설명을 잘 들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면역학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